소개는 받았지만은 저는 정형외과 의사고 척추 주사, 수술로 이제 진료를 보고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아까 이제 대략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오늘 척추 협착증,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을 말씀드릴 거고 거기에 이제 원인, 증상, 치료,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이제 어떻게 관리하면 좋고 하면 어떤 운동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척추는 우리 몸 정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와 우리가 생활하고 걷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걸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척추뼈하고 뼈를 잡아주는 것이 허리 디스크입니다. 여기서 척추뼈 3번 뼈, 요추뼈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5개에서 우리가 번호를 또 디스크를 번호를 매기는데 예를 들면 3번하고 4번 뼈 사이에 있으면 3, 4번 디스크, 4번, 5번 사이에 있으면 4, 5번 디스크, 제일 아래는 천추뼈라고 해서 5번 제1천추뼈 디스크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움직임을 주는데 충격 흡수 역할도 하죠. 뼈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위에서 잘라서 봤을 때 모양인데요. 보면은 이 디스크를 이제 원래는 이제 수액이라고 합니다. 추간판 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수액을 싸고 있는 막을 섬유윤이라고 해요. 디스크를 싸고 있는 겉의 막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찢어지게 되면은 안에 있는 디스크 조각, 수액 조각이 터져 나오게 되고 디스크 뒤쪽에는 척추신경이 있습니다. 척추신경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아픈데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은 허리가 아플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허리가 아프기도 하지만은 주증상은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가 저려요. 다리가 저려오는 게 허리 디스크다. 아까 허리 디스크가 몸무게에 충격 흡수를 해준다라고 하고 디스크가 찢어져서 나오는 게 마치 앙금빵이 찢어져서 팥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병원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허리 디스크는 앙금빵 같습니다. 충격 흡수 기능을 하니까 말랑말랑한 젤리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지만 사실은 실제 디스크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제가 수술방에서 제거한 디스크 조각이거든요. 보시면 좀 어떤 것 같아요? 기름 덩어리. 색깔은 좀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좀 딱딱해요. 돼지 껍데기? 뭐 그거 만지는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딱딱한 섬유질이고 저런 디스크 조각이 신경을 누른다. 척추신경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 어디든지 다 신경이 있어서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척추신경은 가장 큰 신경이잖아요. 거기가 눌리면은 이런 거에 눌리면 많이 아프겠죠. 근데 아까 척추 디스크가 충격 흡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뼈하고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뒤에 요 뼈하고 요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디스크가 그러면 어떤 동작에 찢어질까요? 정답은 뒤에. 이거 어떤 동작 같아요? 구부리는 동작. 맞아요. 그래서 인대는 뼈하고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뼈하고 뼈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과하게 늘어난다? 그러면 인대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뒤쪽 인대가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은 안에 있는 수액이 앞에가 누르니까 뒤로 삐져나오겠죠. 뒤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 역할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수술하는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MRI인데 디스크가 터져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건 디스크 조각이고 잘 보이시나요? 지금 좀 불을 화면이 좀 어떤가요?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디스크 조각,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MRI 사진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뼈를 갈아내고 여기 노란 게 황색 인대예요.
항생인대를 젖히고 아래 뜯어내고 보면 신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신경 쪽으로, 이게 신경인데 신경 옆으로 도달을 해가지고 보면 퍼져나가 있는 디스크 조각이 보여요. 디스크 조각을 잡아가지고 당겨냅니다. 쑥 빠져나오죠? 내시경으로 쑥 당겨가지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턱에다 꽂아가지고 당기면은 마치 물고기 낚시에서 꺼내는 것처럼 빨려 나오죠. 이게 이런 덩어리가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디스크 덩어리가 없어졌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입니다. 자, 허리 디스크가 왜 생길까?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까 그 인대랑 디스크, 그 섬유륜 같은 것들이 노화가 되니까 약해지고 많이 사용하고 과사용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이 약해지면서 찢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힘든 일, 농사일, 그 다음에 노동, 허리 숙여서 가사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디스크가 걸릴 확률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나 척추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데요, 저희 진료실에 보면은 가끔 중학생도 디스크로 와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걔네들이 그러면은 뭐 많이 썼겠느냐, 그렇게 일을 많이 했겠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선천적으로 디스크가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허리를 이렇게 많이 안 쓰는데 왜 내가 디스크 걸린지 모르겠다, 디스크가 좀 약한 분들도 있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 한번 살펴볼게요. 디스크가 허리에서 나오면은 주로 이제 이 부분 아래쪽에 하지 쪽에 부위들이 아파요. 엉덩이, 꼬리뼈,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 이런 부분들이 아프고 증상은 신경이 눌리면은 저려요. 그리고 당긴다, 아프다, 전기 흐르는 것 같다,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요. 진료실에 오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받아 적느라고. 사투리, 지방에서 오신 환자분들 있으면 뭐 우리하다, 뭐 애리하다, 뭐 제주도권 오시면은 정말 못 알아듣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력이 되게 다양하고 또 재밌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아프다, 뭐 애리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파요 그러면 애리다니까 꼭 본인의 표현을 고수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적어야 되고. 허리 디스크가 그럼 기능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주느냐? 숙이는 거가 제일 힘들어집니다. 숙일 때 디스크가 신경을 더 누르기 때문에 아침에 뭐 누웠다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앉아있는 동작, 운전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숙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수하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터져서 정말 많이 아프면은 아예 보행이 안 됩니다. 침대에서 그냥 실려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앰뷸런스에. 여기 하나 또 기침할 때 아파요. 특징적으로 기침하면 울리면서 신경을 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은요,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어요. 처음 눌리면은 저리고 아파요. 근데 조금 더 세게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마비가 와요. 이제 4살 같지 않은 거예요. 4살 같지 않은 것도 여기서 하는 것처럼 표현이 다양해요. 뭐 물 흐르는 것 같다, 뭐가 스물스물하다, 뭐 남의 살 같다,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고 진행되면은 마비가 옵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 빠진 거에 가장 전형적인 거는 발목이 안 올라와요. 발목을 올리고 싶은데 안 올라가니까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걸을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은 까치발로 걸어보라고. 이건 뒤꿈치로 걸어보라고. 요거 시키면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조블록 같은 데거나 걸어갈 때 발이 자꾸 걸려요. 발목을 올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주가 되고, 이제 부위에 따라 힘 빠지는 부분이 다 다른데, 허벅지에 힘이 빠지면은 걸을 때 이렇게 무너져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자동차 탈 때 다리가 안 올라가니까 다리를 잡고 이렇게 올려요. 이런 것도 이제 허리 디스크나 마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상태가 되면은 대소변 장애가 와요. 뭔가 실수를 한다든지 비뇨기과, 산부인과적 문제가 동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허리 디스크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환자가 누워있고 다리를 들어요.
그러면은 쭉 전기 오는 것처럼 다리가 저리고 여기서 발가락을 한번 더 당겨주면 더 저려요. 환자를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게 해서 다리 저림을 유발을 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허리 디스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운동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에 꼭 동의는 하지 않고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당초 디스크를 다치지 않는 것, 디스크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디스크가 망가지지 않게끔 하는 게 운동하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디스크 건강하게 해야지 하고 뭐 많이들 신경 쓰시는 거 당연히 좋지만은 생활 중에서 내가 디스크를 나빠지게 할 수 있는 숙여서 일하기, 무거운 거 들기, 오래 앉아있기 이거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앞글자를 만들어 왔는데 허수고인데 이제 외우기 쉬우라고 헛수고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허리로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그 다음에 숙여서 일하지 말고 오래 앉아있지 말자. 이것들이 디스크 뒤쪽을 찢어지게 하고 앞쪽의 압력을 높여서 수액이 디스크를 밀고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세별로 이제 허리 디스크에 얼만큼의 부하가 가는지 스트레스가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연구인데 제일 좋은 자세 역시 누운 자세가 제일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의외로 서 있는 자세가 앉아 있는 자세보다 50% 정도 더 낫습니다. 압력이. 앉아 있는 자세가 안 좋다는 거고 앉아 있는 자세 중에서도 구부정하면 더 안 좋고 숙여서 물건 드는 거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숙여서 일하기. 여기서 주부분들 많으신데요. 뭐 집안일 다 숙여서 하는 거죠. 걸레질, 청소, 무거운 거 들기, 뭐 장보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남자분들 중에 이제 운동 일으키기 위해서 볶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숙이는 운동도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디스크 뒤쪽을 벌어지게 해서 찢어질 수 있고 앞쪽의 압력을 높여서 디스크가 밀고 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물건 드는 거 보통들 이렇게 드시잖아요. 저희 뭐 환자분들 중에 이제 집 배운 분들도 계시고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아니면 이제 그 뭐 수리하시는 분들 항상 숙여서 일하고 무거운 거 들고 뭐 특히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다. 뭐 항상 일을 숙여서 일하고 무거운 거 들고.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가까이 앉아서 무릎으로 앉고 허리를 펴서 물건을 무릎 힘으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생계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조금씩 머리를 더 써서 그 신경을 써가지고 그 좋은 자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물건 드는 모습인데 이렇게 숙여가지고 허리로 으차 하고 들면 허리에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거고요. 물건 가까이 앉아서 귀찮아도 뭐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허리가 일자로 펴져 있죠? 무릎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가벼운 물건 들 때도 그럼 다 그렇게 앉아야 되느냐? 이제 그래도 가벼운 물건 들 때 저렇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들면은 아무래도 괜찮을 때도 있지만은 무리가 가는 날은 그것 때문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골프 선수들 공 짚는 것처럼 다리를 들어서 허리는 일자로가 되게 되는지 뒤꿈치를 들고 허리가 지금 많이 안 구부러졌죠, 아까처럼. 허리를 일자로 펴면서 무릎으로 앉아도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면서 항상 허리에 보조기를 찾다. 내 허리 등 뒤에 갑옷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고관절을 구부리면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생활하면은 허리를 일자를 만들면서 생활하면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상황을 줄일 수가 있고 꼭 뭐 이걸 습관화하시면 좋겠지만은 이게 뭐 쉽지 않죠. 내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아프거나 허리가 안 좋을 때는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허리를 최대한 구부리지 않고 일자를 만드는 상황으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빨딱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잘 일어나죠. 근데 이제 우리는 허리 아파서 이렇게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통나무 구르기라는 걸 알려줘요. 이렇게 일자가 돼서 도로로 굴러 내려오는 방법인데,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수술하신 환자분들한테 침상에서 일어나는 법 다음날 바로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옆으로 무릎을 바깥으로 빼고 다리를 내리면서 팔꿈치 팔로 밀면서 지렛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릎 먼저 내려가면서 팔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리가 아까 그 새가 일어나는 것처럼 빨딱 하면서 디스크에 무리를 주고 구부리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돌리고 허리는 항상 일자가 된 상태에서 다리가 내려오면서 허리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어떤 관절이든지 간에 움직임이 있을 때 아픈 거거든요. 많이 움직이고 과하게 할 때 손상이 가는 거고 아픈 거기 때문에 얘를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헛수고에서 오래 앉지 말기 봤을 때 앉은 자세 중에서도 숙여서 앉는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다들 잘 앉아 계신가요? 네, 좀 약간 펴가지고 올바르게 앉는 자세가 좋고, 그 다음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가지고, 저도 진료실에서 스탠딩 책상을 씁니다. 아까 제가 여기 계속 서 있으니까 앞에 분들이 좀 앉으세요, 힘들어 보입니다 하는데 좀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좀 약간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리를 보호해주는 거를 말씀을 드렸으면은 그래도 이제 관리를 잘해야겠죠. 또 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 좀 약간 싱겁게도 걷기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허리 아파요, 이제 수술하고 아니면 허리 이제 치료하고 불편하다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여쭤보실 때 걸으라고 합니다. 처음에 하루에 30분 정도 평지 걷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고, 걷는 거의 장점은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허리가 항상 일자로 유지하면서 걸을 수가 있어요. 숙여지는 거 없고. 근데 적당한 충격은 가해져요. 그러면은 살도 빠져서 디스크에 무리도 덜 갈 뿐더러 등 근육, 배 근육, 코 근육이 단련되면서 디스크도 우리 몸의 어떤 구조물도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야지 단단해지거든요. 그것처럼 평지 걷는 거가 디스크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걷기는 뭐 그거 말고도 장점이 너무 많죠. 뭐 기분 전환도 되고, 살 빠지니까 우리 성인병 예방도 되고, 신장, 뭐 골다공증, 너무 좋은 게 걷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30분, 1시간 매일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좀 전문적으로 보면은 이제 허리 운동을 좀 말씀드리는데, 운동 중에서는 아까 숙이는 게 안 좋으니까 당연히 숙이는 운동들을 빼고 펴는 운동들이나 아니면 허리가 일자로 유지되는 운동들을 말씀드릴 거고, 또 이런 운동을 할 때 가장 유명한 운동은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쭉 펴는 건데 한번 동영상 볼게요. 하늘을 보는 거죠. 엉덩이에 뒤쪽에다가 손을 받치고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하늘을 보고 쭉 올리는데, 여기서 조금 더 펴고 싶으면 뒤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더 밀어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맥켄지 신전 운동 방법입니다. 이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숙여질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생활할 때 이제 중력이랑 싸우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몸이 수그러져요. 계속 구부러집니다. 나이 드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도 골다공증, 등 근육이 약해지면서 몸이 자꾸 앞으로 수그러지죠. 이 수그러지는 걸 갖다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루에 몇 번씩 펴주라는 얘기입니다. 펴줘야지 근육도 생기고 이게 디스크에 무리도 덜 가기 때문에 펴주는 자세와 운동을 하자. 맥켄지 운동의 효과를 보면은 이 앞에 디스크 뒤쪽이 늘어나서 찢어지고 앞에 압력이 높아져서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와서 신경이 눌리는 걸 반대로 돌려주는 작용입니다. 디스크 뒤쪽의 압력을 줄여주고 뒤에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앞쪽으로 밀어주고, 숙여져 있는 우리 배 쪽 근육, 등 근육들을 다 팽창시켜서 거꾸로 돌려주는 게 맥켄지 신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엎드려서도 할 수 있어요. 요가 같은 데 가면 이제 시작할 때 많이 하는 자세인데, 처음에는 이제 팔꿈치로 이제 몸을 세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리 저림이 없는지
한번 좀 버텼다가 이것도 괜찮다 하고 하면은 아예 팔을 세워서 쭉 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들을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이 다리가 저리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동작들을 자주 해주는 것들이 디스크를 좀 아물게 하고 우리 등 근육, 허리 근육 스트레칭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 견인 치료라는 게 있어요.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네요. 뭐 자동차 견인이 아니고 디스크를 당기는 거예요. 척추뼈를 당겨서 여기서는 우리 척추뼈 쪽으로 몸무게가 실려서 눌린다. 고무 튜브나 타이어가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볼록해지죠. 근데 그걸 갖다가 당겨주면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치약 같은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음압을 걸면은 치약이 좀 나왔다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치료 원리가 이 견인 효과에서 견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불룩 나와 있는 걸 당겨주면 디스크가 살짝 들어가고 신경 구멍이 넓어지는 효과가 돼서 신경이 덜 눌리게 되는 게 견인 치료입니다. 견인 치료의 가장 유명한 치료 방법은 거꾸리예요. 많이들 아마 이제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서 보셨을 텐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별로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좀 위험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면은 저 환자분 두 분이 거꾸리에서 발에 힘을 빼서 힘이 딴 생각하시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져서 목뼈 골절이 되고 사지마비가 된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구할 때 저렇게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공원에서 하시거나 이럴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머리 쪽으로 혈류가 많이 가면은 뇌혈압이나 그다음 용내장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견인 치료 효과도 허리가 당겨지는 것보다 발목하고 무릎에서 관절이 더 벌어지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허리 견인인데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견인 방법이 필요한데 근데 제가 이제 자가견인법이라고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견인 치료는 원래 병원에서 해주거든요. 병원 가면 이렇게 당겨주는 치료 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견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집에서 이렇게 이 정도 높이의 책상이 있으시면은 팔꿈치를 팔을 갖다가 이렇게 대시고 다리 구부리면서 힘을 쭉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체와 배꼽 아래 부분에 다리의 몸무게로 인해서 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아까 말한 뭐 뇌 쪽의 문제나 아니면 뭐 위험할 만한 상황, 거꾸리처럼 위험할 만한 상황들이 줄어든다. 이걸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한 다음에 무릎을 뒤로 좀 빼서 다리에 힘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허리가 당겨지고 다리 저림이 완화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로 견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팔걸이 있는 의자에 양손을 대고 팔 힘으로 버티는 거죠. 팔 힘으로 버티고 배꼽 아래 다리 쪽으로 힘을 빼요. 그러면 하지 무게에 의해서 허리가 견인이 됩니다. 의자에 발 올리고 견인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허벅지를. 허벅지를 밀어서 배꼽 아랫부분을 갖다가 당겨주는 거죠. 위아래로. 마지막으로 봉견인은 이렇게 집에 문틀에 이제 봉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누워서 상지는 마찰, 그 다음에 밀어서 허리하고 골반을 서로 견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틀에다가 봉을 이용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면은 견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견인이 잘 되면은 엉덩이나 다리 저림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되고 있거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다리 저림이 좀 좋아졌으면은 그걸 버텨주기 위해서 근육을 키워야겠죠. 그래서 몸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디스크가 눌리고 튀어나오는 걸 갖다가 견인을 해서 덜 눌리게 했으면은
등 근육, 뒤쪽에 있는 등 근육과 앞쪽에 있는 배 근육을 키워서 그거가 유지가 되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허리 운동하기 전에 항상 모든 운동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해야 되죠. 스트레칭은 지그시 우리 몸이 가능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내 몸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늘어날 거야. 우리 좀 준비하자 근육아, 인대야,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그시 천천히 최대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주는 것이 좋고,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부상 근육도 풀어주고 부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하기 좋은 스트레칭인데요. 일어나자마자 최대한 쭉 몸을 길게 하는 거죠. 최대한 늘어나게 해서 등 허리를 펴주는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무릎이 아플 수 있어서 매트 무릎에도 좀 잘 대고 하는 게 좋습니다. 테이블 포즈를 취한 다음에 뒷발을 들고 물고기 꼬리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등 근육이 어느 정도 이완이 잘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뒤에 할 운동들을 하기 전에 등 근육을 예열시키고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어 근육이라고 있어요. 코어 근육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정의는 이제 몸통을 잡아주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 근육도 될 거고요, 배 근육도 될 거고, 골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몸을 잘 세우는데 쓰는 근육들을 코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어 근육을 키우는 운동들을 보시면은 데드버그, 마치 죽은 벌레의 모습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다리하고 팔을 이렇게 들어주고요. 이제 오른발 뻗고 왼다리 내리고 수평으로 바닥에 닿지 않게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천천히 이걸 이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배 근육들이 많이 단련이 됩니다. 자, 버드도그는 이제 그 새를 쫓는 사냥개의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렇게 다리, 오른쪽 다리 뻗으고 왼쪽 팔, 그래서 쭉쭉 뻗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육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버드도그 운동도 좋은 등 쪽 근육을 발달시키기 좋은 코어 운동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슈퍼맨 자세,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이제 위로 쭉 버텨주는 거예요. 팔다리를 위로 쫙쫙 펴주는 거죠. 아까 맥킨지 운동처럼 허리가 쫙 펴지고 정말 좋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근육을 우리가 힘을 줘서 단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근 운동 중에 가장 유명한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잖아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들 우리 이제 옛날에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보면은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죠. 젊은 사람들은 해도 돼요. 복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끝에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앞쪽 디스크는 짓이기고 뒤쪽 디스크는 벌어지게 해서 찢어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허리 디스크에는 제일 안 좋은 운동이 이제 윗몸 일으키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복근은 아까 코어 근육에 등 근육만 있는 게 아니고 복근도 있다고 했잖아요. 복근을 키우려면 크런치라는 운동을 합니다. 끝까지 올라와서 허리를 늘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만 손이 무릎 끝까지 닿을 정도로 해서 복근에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크런치 운동만 하셔도 복근 운동으로는 충분하다 하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내가 이제 난 그래도 식스팩을 원해. 근데 이제 모든 근육은요 지금 상태보다 더 큰 자극이 줘야지 근육 세포가 커지거든요. 운동이 기본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무게를 늘려야 되는 거고, 복근의 무게를 올리는 방법으로 윗몸 일으키기 중에서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버티는 대로 쓰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죠? 잠깐 내려갔다 버텼다가 올라오고, 45도 내려갔다 90도 올라오고, 저런 식으로 무게추를 들었다가 올리면은 허리에
구부러지지 않고 허리 디스크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복근에 자극을 많이 줘서 복근을 키우고 코어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브릿지 운동은 건너가는 다리 모양이라고 해서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환자들한테 걷는 운동 다음으로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소개하는 운동이 이제 브릿지 운동입니다. 허리가 항상 펴져 있고요. 디스크 터진 다음에도 바로 할 수 있는 디스크에 가장 친화적이고 전신 코어 운동이 되는 운동법입니다. 이렇게 팔을 뻗고 골반을 위로 들어주는 거예요. 쭉 해서 골반을 하늘까지 닿게끔 버텨주고, 허리는 항상 펴지죠. 일자가 되고 골반, 허벅지, 등 근육 다 단련됩니다. 브릿지 운동을 10번에서 12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 이 운동 나 너무 쉽다. 아까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올리는 방법으로 양반다리 브릿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다리를 양반다리처럼 포갠 다음에 한 다리로만 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더 큰 자극을 내가 느끼면서 근육을 단련시키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운동으로는 플랭크가 있어요. 플랭크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버티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엉덩이가 올라오면 운동이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플랭크를 하려면 몸이 일자가 되도록, 엉덩이가 올라오지 않고 일자가 되도록 버티는데, 1분에서 노래 한 곡 듣는 3분까지 버틸 수 있으면 코어 근육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허리 근력 운동의 근육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데드리프트거든요. 데드리프트는 원래는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몸 키우시는 피트니스 선수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고, 사람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무게를 드는 운동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 저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몸을 키울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데드리프트는 맨손으로,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라고 처음 말씀하시면 그렇게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이라 생각하시니까 허리 다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디스크가 건강하시고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전신 운동이 될 거고, 그렇게 무게를 들지 않고 맨손이나 10kg에서 20kg까지만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은 좋다. 제가 20kg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드는 무게 중에 20kg 넘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20kg를 들 때도 무리가 되지 않게끔 그 정도 근육을 좀 단련시켜 놓는 게 낫다. 쌀 한 포대, 장 보고 들어오고 이럴 때 그 정도는 들 수 있게끔 평상시에 단련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데드리프트를 추천을 드리고, 자세를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강이 앞을 손이 이렇게 버티고 올라오면서 엉덩이를 쫙 펴주는데, 단련되는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 허벅지 뒤쪽부터 엉덩이, 등 근육까지 단련이 됩니다. 보시면은 내려가는 동작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오면서 펴고, 왼손으로. 허리는 항상 전반이라는 건 이렇게 펴지는 거거든요. 구부러지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벼운 역기 정도 들면서 하면은 자세가 좀 더 잘 잡히고 단련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골반을 쫙 펴주고, 허리는 항상 숙여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엉덩이도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데드리프트입니다. 척추 협착증, 허리 디스크와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척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척추 협착증은 이제 황색 인대라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척추 뼈하고 뼈 사이를 잡아주는 인대예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물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뒤쪽의 안정성, 그러니까 허리 구부러지는 걸 인대처럼, 디스크처럼 뒤로 무한정 구부러지는 걸 막고 뒤에서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또 이렇게 봤을 때는 디스크, 신경, 황색 인대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황색 인대는 두꺼워지지 않고 신경을 누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척추 협착증이 되면 황색 인대가 어떤 이유인지 갑자기 두꺼워져요. 갑자기가 아니고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이렇게 누릅니다. 이게 척추 협착증이에요. 척추관은, 이 부분을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척추관이 좁아진다라고 해서 협착이 생겼다. 척추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옆에서 보면은 이 황색인대 뒤쪽에 있는 거거든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노란색 신경을 눌러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디스크도 보통 퇴행성 변화가 와서 디스크 높이가 주저앉아요. 디스크 높이가 주저앉으면서 뒤로 뿔룩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불쌍한 신경은 어떻게 돼요? 앞 뒤에서 360도 눌리게 됩니다. 마치 모래시계에 허리 잘록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눌려서 신경이 국수다발처럼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딱 모이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 생겨서 디스크 황색인대에서 눌려서 쫙 조이는 게 협착증입니다. 근데 협착증은 왜 생기냐? 그냥 나이 들어서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걸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약해서 불안정하면은 황색인대가 찢어지거나 흔들거리는 것 같다가 두꺼워지면서 아물어요. 우리 몸은 불안정하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자가적으로 안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디스크가 약해져가지고 척추뼈가 흔들흔들거린다라고 하면은 황색인데 얘가 그러면 내가 이제 나서야겠네라고 해서 열일해야지 하고 해서 이제 자기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안정을 만들려고. 근데 이제 걔가 억울하게도 이제 신경을 누르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런 거나 여기서 보는 것처럼 허리를 확 숙이면서 황색인대가 찢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피부에 상처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도톰해지죠. 그것처럼 황색인대도 두꺼워지면서 아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자가 안정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손가락 관절염도 이제 무릎 관절이나 손가락 관절도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지고 커지죠.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뼈가 부러지면은 골진이 나와가지고 뼈를 이제 감싸면서 아물어요. 근데 이제 그 골진도 보면 이렇게 두툼하게 붙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기거나 불안정하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두꺼워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척추협착증 증상을 좀 살펴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건 디스크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리거나 뭐 당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아리 아프고 마비감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전형적인 기능 장애를 설명드리면은 잘 못 걸어요. 걸으면은 5분, 10분 걸으면은 엉덩이, 다리, 종아리가 땡기거나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그냥 쉬든지 앉아서 쉬든지 쪼그리고 쉬든지. 이게 척추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허리 디스크하고 이제 갇힌 척추에 생기는 부분이랑 차이를 좀 살펴보면은, 디스크 아까 보여드렸죠? 원래 정상인데 찢어져서 튀어나온다. 디스크는 튀어나오면 이렇게 산처럼 신경을, 하얀 게 신경이거든요. 누르고 있어요. 협착증에서 신경 찾아보시면 여기 신경이에요. 디스크도 볼록 나왔고요. 인대도, 원래 여기 인대 이렇게 얇잖아요. 인대도 두꺼워지고 뼈도 자라가지고 신경 길이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난 또 MRI 찍었어요. MRI 찍었는데 많이들 말씀하세요. 여러 병원 다니시다가 저한테 오신 분들은 어느 병원 가니까 허리 디스크라는데 또 어느 병원 가니까 협착증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의사 양반은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병이요, 자세히 보면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협착증이라고 해서 항상 협착만 이렇게 디스크도 살짝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부분이 더 많은 거고, 이것도 협착증이지만은 이거는 디스크까지 튀어나와가지고 협착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은 360도 앞에서 디스크, 뒤에서 황색인대가 누르는 거라 다 병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잘 설명드리려면은 이거는 좀 뭐가 더 병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디스크가 좀 더 문제입니다. 황색인대가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정상 신경 동그랗고 디스크 앞에 있고 황색인대 있고, 요거는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가 볼록 나와서 신경 누르고 있죠. 척추협착증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은 오른쪽만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우측 다리만 저려요. 여기는 양측이 눌리니까 양측 다리가 저려요. 그래서 증상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는 허리 디스크는 기침하다가 아이고, 뭐 물건 들다가 아이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고, 척추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기에 서서히 오랜 기간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한쪽으로 보통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한쪽 다리가 저리고, 협착증은 보통 양쪽이 같이 좁아지기 때문에 양다리가 저리다.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제 척추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구분을 짓는 좀 다른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허리 디스크는 숙이지 말자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척추협착증은 허리를 숙이면은 조금 더 편해요. 그 이유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보면은 허리를 폈을 때 이 뼈하고 뼈 사이 공간이 줄어들면서 인대가 볼록해지면서 신경을 더 눌러요. 협착증이 더 심해지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펴지를 못하고 대신에 허리를 숙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간격이 벌어지니까 인대가 볼록했던 게 살짝 들어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바로 서면 힘들고 좀 허리가 숙여집니다. 이게 숙여진 게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디스크의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은 신경은 덜 눌리게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그냥은 못 걷는데 이런 식으로 보행기, 지팡이 같은 거,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밀고는 허리 숙여서는 좀 더 걸어요.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여쭤봐요. 이제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종아리가 저려서 못 걷는데 어머님, 아버님 운동해야 돼요? 걷는 운동 해야 돼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숙여서라도 더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착증을 뭐 제대로 뒤에 고치는 방법들이 있지만은 수술하시거나 그런 상황이 못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숙여서라도 걷는 게 심장 기능, 다리 근육 빠지거든요. 안 걷고 계속 누워만 계시면은 어떻게라도 운동량을 계속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여기서 또 좀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경사 같은 거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올라갈 때 허리가 약간 숙여집니다. 그래서 평지보다 경사를 좀 더 잘 걷는 어른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협착증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안에 써놨는데, 협착증이 있어서 힘들더라도 숙여서라도 더 걷고, 지팡이, 보행기를 써서라도 더 걸으시고, 또 이제 실내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 탈 때도 허리 숙여지잖아요. 다리를 좀 더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꼭 하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협착증에도 이제 운동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앞에 그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들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척추 협착증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운동 강도를 조금 약한 운동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고양이 자세라고 요가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게 이제 소 자세고요. 고양이 자세는 이제 고개를 숙여서 등을 말아서 배꼽을 보는 자세가 고양이 자세입니다. 이 동작을 반복을 해서 등 근육, 배 근육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반 기울이기는 정말 정적인 운동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하기에 적합하고 한데, 좀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뭐 하는지 아시겠나요? 등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등이 바로 누우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바닥에 최대한 밀착시키는 거예요. 밀착시키는 거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배꼽이 바닥에 닿게끔, 등의 최대한 많은 면적이 바닥에 닿게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면은 갈비뼈 아랫부분하고 골반 여기 만져지는 데다가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간격이 줄어드는지 봐도 돼요. 그래서 이게 골반 기울이기는 코어 운동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안 들고 노인분들도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협착증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안 걸으시고 다리 근육이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 하지 강화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하지 강화 운동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스쿼트 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릎, 투명 의자에 앉는 것처럼 무릎이 너무 많이 앞으로 안 빠지고 허리는 항상 전만 자세 유지하면서 앉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걱정된다? 뒤에다 의자 진짜 놓고 앉았다 하더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쿼트 운동들 해서 허벅지 강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 조금 약간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쫙 펴주는 거예요. 발목을 내 몸 쪽으로 당겨오면서 허벅지 근육을 돌처럼 단단하게. 이게 원래 헬스장 가면 다 있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헬스장 안 가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좀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올리는 운동도 하고, 아까 근육을 키우려면은 좀 더 많은 자세, 이렇게 발로 차는 게 아니고 당겨야 돼요. 발목을 이제 발가락을 내 몸쪽으로 당겨서 하는 그 허벅지 근육에 힘을 꽉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시려면은 이렇게 그 모래주머니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헬스장에 가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이런 기구들, 소도구들을 쓰면은 도움이 됩니다. 런지, 앞에 하고 다리하고 벌려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앞쪽 무릎 90도, 뒤쪽 무릎도 90도로 하고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내려갔다가 몸은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겁니다.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 협착증의 원인, 뭐 증상, 운동법 말씀드렸고, 이제 아까 이제 허리 디스크 했던 거랑 척추 협착증이랑 이제 병원에서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 다 듣고 약을 처방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약을 워낙에 많이 다 먹어보셨어요. 약 먹으면은 뭐 속도 쓰리고 뭐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단순 진통제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진통 소염제입니다. 이제 그냥 진통제가 아니고, 소염이라는 거는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거거든요. 근데 척추 신경의 질환들, 우리 디스크나 협착증은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이 부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염 작용이 있다는 거는 그런 염증 작용을 줄여뜨려서 약을 끊더라도, 진통제처럼 약을 끊더라도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불이 나요. 산에 불이 나고 있으면은 불을 갖다가 빨리 확 꺼야 돼요. 주사를 놓든 뭐 시술을 하든 해서 뭐 어떻게 끄고, 잔불이 나려고 할 때 자꾸 약을 먹어서 소염제를 써가지고 중간중간에 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그냥 방치를 해서 진통제니까 안 먹을게라고 해서 계속 아프게 불을 놔두면은 신경이 손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는 잘 써야 된다라는 것과, 그래도 이제 뭐 약이 있으면은 이제 약 중에서 꼭 진통 소염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혈액순환, 협착증이 있을 때는 신경의 혈액순환을 잘 가게 해주는 약도 있고 신경제림 완화제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는 약들이 조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초반에 아플 때는 적극적으로 약을 쓰고 나중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아플 때만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까 드렸던 이제 약 먹으니까 이제 나 부어요, 살쪄요, 속 쓰려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소염제는, 진통 소염제는 우리 몸에 물을 좀 더 머금게 합니다. 그래서 좀 부어 보이게 하고 살찌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또 진통 소염제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나한테 맞는 약들을 좀 찾아가지고 좀 시도를 해가지고 좋은 약들을 찾아놓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신경 차단술, 이제 이름이 차단술이라고 하니까 신경이 뭔가 좀 뭐 잘리고 차단되고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신경 주변 옆에다가 약물을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아까 신경이 붓고 염증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신경 차단술 약은 스테로이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이제 흔히들 뭐 뼈주사, 그래서 몸에 안 좋다라고들 알고 계시지만은,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제일 처음으로 나왔던 치료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존이라고, 스테로이드가 유일하게 사망률을 줄이는 치료제다라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도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이제 폐가 안 좋아지는 거였는데,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항염증제입니다. 염증을 확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쓰면 명약이고 길게 쓰면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신경차단술을 이제 너무 자주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답은 없는데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까지만 맞자. 그리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10번 정도 맞아야지 그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부작용으로는 뭐 이제 혈관 확장, 피부가 얇아지는 거, 골다공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 생리 변화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외로 스테로이드를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먹는 약으로 먹는 부분들은 피부과 가면 대부분의 약이 이제 스테로이드고요. 류마티스 맥과 그 다음에 뭐 건선 치료제, 한약이 옛날에 좀 섞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병원 가면 이제 견인 치료, 아까 견인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 부수 치료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제 물리 치료 중에서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마사지 해가지고 아픈 근육을 풀어주고, 나중에 근력 운동. 그러니까 이제 병을 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어디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 근육을 중점적으로 키워달라고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을 자세를 잡아주면서 같이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수술. 시술은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가면 이제 시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술하고 수술이 뭐냐? 정확한 명칭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약간씩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시술은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마취로 해서 당일 활동이 가능한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수술은 우리 몸에서 뭔가를 제거를 해요. 디스크 조각이든 황색이든 제거를 하는 게 이제 수술이 될 거고, 시술은 그런 거는 없다.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나온다라는 게 이제 시술인데, 시술도 요즘 뭐 계속 이제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경 주사, 신경 차단술을 하고도 효과가 없고 아직 수술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시술이다. 신경성형술은 살펴보면은 꼬리뼈로 이렇게 얇은 관을 카테터를 넣는데 카테터가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카테터 끝에 풍선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고, 한번 이제 풍선을 부풀려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시 거기다 주사액을 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이나 효과는 비슷하다. 그래서 신경성형술 한 거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꼬리뼈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척추로. 그래서 내가 오른쪽 한번 보고, 또 왼쪽 한번 보고, 뭐 4번, 5번 원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원하는 곳에다가 다 주사를 놓고 유착을 방해하고 나오는 게 신경성형술입니다. 신경성형술 장단점, 장점은 환자분들이 수술하자고 하면 무서워하고, 나 시술해달라고 해요. 이유는 뭐 안전하고 덜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이제 수술처럼 확실하게 병을 제거하고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니까 증상이 다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재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데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시술한 다음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척추 내시경도 요즘 병원에서 많이 하는 치료입니다. 제가 이제 구민병원에 이제 척추 내시경 센터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들을 고칠 때 내시경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시경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PLD 내시경이라고, 요거는 전신 마취 안 하고 피부에 부분 마취만 해서 요만한 펜, 요거보다 얇아요. 펜통을 이렇게 통을 꽂아요. 통을 꽂아가지고 디스크까지 도달한 다음에,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보여드린 동영상인데 이렇게 디스크 조각만 잡아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크게 흘러있던 거가 내시경을 해서 제거를 할 수 있고, 이게 디스크 조각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디스크 제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두 번째 질환인 척추 협착증도 이제 내시경이 발달하면서, 우리 요즘 복강경 수술, 관절경 수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외과도 배에서 뭐 담낭 같은 거 구멍 뚫어서 카메라로 보면서 떼내고, 어깨 수술도 그냥 구멍만 뚫어서 하고, 이런 것처럼 척추도 기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이제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협착증도 이제 진짜 수술하는 것처럼 똑같이 제거가 가능한 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입니다. 미세현미경 수술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많이 해오는 수술이에요. 가장 교과서적이고 기본이 되는 수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현미경이거든요. 현미경을 보면서 하면은 신경이 되게 확대돼 버려요.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좁은 구멍을 통해서 깊은 곳을 보려면은 첫 번째는 빛을 비춰야 되고요. 센 빛을 비춰야지 안에가 보이고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을 사용해서 신경을 이렇게 젖힌 다음에 디스크 조각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뒤쪽에서 도달을 하려고 하면은 이 뼈를 요만큼 갈아내는 걸 갖다가 후궁 절제술이라고 하고, 이때 척추 관절을 다치지 않게끔 해야 되고, 황색인대를 노출한 다음에 황색인대를 잘 제거하면은 척추 협착증이 없어지는 척추 협착증 수술이 되는 거고, 황색인대를 제거한 다음에 신경을 보고 신경을 젖힌 다음에 디스크를 제거하면은 디스크 제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신경이거든요. 신경을 제가 젖히고 이제 디스크 쪽에다가 튀어나온 디스크에다 레이저를 써가지고 구멍을 냅니다. 태워서 기화시키는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디스크 조각을 포셉으로 잡아서 뽑아내는 거예요. 디스크 조각이 이렇게 큰 덩어리가 나왔고, 디스크가 흘러있던 거가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되게 아파요. 뭐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된 걸 하고 나면 바로 걸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디스크 조각이 이렇게 있고 협착증이 약간 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신경이 동그래지고 디스크도 없어졌죠. 협착증 심하게 있는 거 수술하고 나니까 신경이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신경 다발다발들이 다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협착증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 있으면은 이제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뭐 불편한 거죠. 많이 못 걷고. 그래서 허리 수술은 뭐 다 하기 싫죠. 허리 수술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내 나이에 나 수술은 안 하고 싶은데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술을 말씀드릴 때는 어떤 때냐, 수술이 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비가 있을 때는 바로 수술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원래는 강의여가지고 일정을 쫙 뺐거든요. 오늘 수술하는 날인데 지금 또 병원 들어가야 돼요. 어젯밤에 저녁에 발목이 떨어진 환자가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술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비가 되면은 뭐 다른 치료 안 하고 바로 수술합니다. 이거는 빨리 디스크를 제거해야지 돌아올 확률이 높아져요. 놔두면은 평생 쩔룩거리면서 뭐 살아야 돼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사람들이 정상으로 살아야 되지 쩔룩거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마비는 없는데 아파요. 아픈데 우리가 앞에 보여드렸던 약, 주사, 시술 다 했는데도 생활이 안 돼요. 이제 그게 기준이 좀 다 다른데, 누구는 참을만 하다. 디스크는 아무리 커도 내가 좀 참을만 하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명확한 경우는 예를 들면 잠을 못 잔다. 직장을 못 나가겠다.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수술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나는 원래 좀 등산을 좋아하는데, 나 배드민턴 좋아하는데 6개월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덜 아픈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못 하겠어. 그런 사람들 이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이제 얘기를 나눠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수술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되면은 한 10명 중에 한 3, 4명은 이 말씀 하세요. 허리는 수술하지 말아야죠. 이게 예전에 수술 결과가 좀 안 좋았던 경우도 주변에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하는 말씀도 있을 거고, 그만큼 이제 신경이 수술하다 다치면은 후유증이 크거든요. 마비가 있고 두렵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예전에 수술은 디스크 아까 지금 한 마디 제거하는 수술에도 10cm 뺐어요. 그리고 나사못도 웬만하면 넣었어요. 척추에 나사못 들어가면 뻗정돼가지고 또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수술 시간이 길고 한데 요즘은 뭐 척추 내시경, 현미경 수술 뭐 해서 간단하게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이 삽니다. 또 석주 수술을 그렇게 또 해야 될 때 무서워해서 피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척추 협착증 수술은 수명을 늘린다고 말씀드려요. 척추 협착증에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30분을 못 걷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수술 설명, 다른 치료를 해보고도 안 되면은 수술 설명을 드리는데, 사람은 건강하게 천수를 늘리면 하려면은 걸어야 돼요. 1시간씩 걸어야지 심장도 건강하고 성인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10분밖에 못 걷던 분들이 나이 80, 90에도 수술하고 30분, 1시간 걸을 수 있으면은 그만큼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참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척추 불안정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디스크가 이렇게 인대처럼 잡아주고 있지만은 약해져서 앞뒤로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이게 척추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앞으로 밀리게 되면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척추뼈가 이렇게 층이 지고 계단처럼 앞으로 밀리고 쏠려가지고 뒤에 있는 신경이 물리게 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중에서도 또 척추 분리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반복적인 충격이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척추 뒤에 금이 가는 거예요. 금만 가서 젊었을 때는 분리증만 있는데 나이 들어서 들면서 계속 무거운 거 들고 쓰면서 몸 전체가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진짜 분리가 돼요. 안녕하고 앞하고 뒤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척추 분리증에다 더해서 척추가 앞으로 밀리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병들은 처음에 뭐 주사 시술해보고 고쳐보지만은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쇠를 박는다, 철심 박는다라고도 얘기하는 거고, 수술 과정은 안 좋은 디스크를 제거해서 인공뼈를 담은 케이지를 이렇게 세워주고 척추를 정렬을 맞춰주고 디스크 높이를 복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흔들거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뒤에서 나사못을 고정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수술, 병 자체를 안 아프게 해주는 수술 방법인데, 단점은 수술 시간이나 피가 나거나 내가 좀 손해보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척추를 왜 유압시키나, 유압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압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정형외과, 우리 척추는 정형외과의 한 부분이거든요. 정형외과 수술 중에 많은 부분이 유압술이라는 수술을 해요. 손가락 관절염 심하다라고 해서 병원 찾아가면은,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그러면 손가락을 굳혀버립니다. 안 움직이고. 움직임이 있는 곳에 아픈 거예요. 내 관절이 여기 관절염이 있는데 움직이니까 아픈 건데, 안 움직이게 두 뼈를 붙여버리면 안 아파요.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발목 관절염 심하다 그러면 요즘 인공관절 있긴 하지만은 굳혀버리는 수술이 더 많이 해요. 안 아프거든요. 힘쓰면서 잘 다닐 수 있어요. 무릎은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유압술을 잘 안 하긴 하지만은 예전에 인공관절 없을 때도 유압술을 했어요. 뼈가 부러지면은 왜 아플까요? 덜렁덜렁 거리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응급실 가면은 기부스 하죠. 안 움직이게. 그거를 갖다가 뼈 안에다가 해주는 고정 금속판을 대는 게 뼈 안에다 대는 기부스예요. 그래서 모든 관절이나 우리 척추든 어디 뼈들은 움직이면 아파요. 안 움직이게 해버리면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이 척추 유압술을 하는 건데, 또 척추는 얼마나 좋은 게 뭐냐면은 척추뼈만해도 5개, 등뼈면은 12개, 여러 마디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 정도 굳힌 거 가지고는 움직임의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굳혀버리는 수술을 하지만, 그래도 단점을 보면은 수술 시간도 길고 피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인적분절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인적분절 질환만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손가락이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손가락을 여기 붙여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만 움직여요. 얘가 10년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에 마디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절이든 간에 움직임이 많으면은 닳아요. 그것처럼 척추도 한 마디를 유압을 4번, 5번을 유압을 하면은 3번, 4번이나 5번, 6번이 10년 뒤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10명 중에 2명 정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즘은 이제 유압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만 또 유압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유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압술을 하는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전방전이증이 있을 때 추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인공뼈 넣어서 정렬이 다 맞았고 고정했죠. 이렇게 하면 너무 아팠던 거 좋아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디스크하고 협착증 오늘 살펴봤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 병이 안 걸리고 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방해야 된다. 첫 번째가 디스크하고 운동이라고 했나요? 운동 아니죠? 예방, 다치지 않고 보호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헛쓰고 하지 말자, 허리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숙여서 일하지 말고, 오래 앉아있지 말자. 이거를 먼저 잘 지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들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은 걷는 거, 여러 보여드렸던 코어 운동, 그 다음에
체중 관리. 이제 연세 드시면은 살이 내가 원하는 만큼 유산소 운동을 해서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식단 조절도 같이 하셔야 되고 걷는 운동들 병행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허리에 부담도 덜 가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이제 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뭐 나이가 많아도 가능한가요? 뭐 시술이나 뭐 성형 수술도 90세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나이가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동반 질환이랑 그다음에 건강, 얼마나 이제 그 전에 아프시기 전에 근력이나 생활 활동이 잘 가능하셨느냐. 실질적으로 신체 나이가 더 중요해요. 한번 오세요. 근데 여기가 멀어요. 지금 강서구에 있어가지고 멀긴 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에서 MRI 찍으면은 나이 60 넘으셨으면은 다 병이 있습니다. 척추에는 뭐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뭐 안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디스크가 아무리 크고 있다만 해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아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픈 거의 정도가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서 1부터 10의 환자를 보잖아요. 정말 나쁜 분들은 침대에서 못 일어나서 실려오거나 10분을 못 걷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나쁜 분들에 속하는 거고, 그래도 활동하실 수 있고 걷고 이러면은 안 아프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술 기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척추협착증은 30분 못 걷는 사람, 디스크는 너무 아파거나 마비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생활이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분들은 저희가 약이든 주사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덜 아프게 해주는 거하고 운동해가지고 관리하면 됩니다. 이 질문도 제가 강의 가면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만 누워서 자는 거지 자다 보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그 의미는 없습니다. 어느 자세로 자는 게 좋다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제 관절병하고 척추병하고 겹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은 고관절염, 무릎관절염, 발목관절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허리 협착증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쭉 내려와서 저린데 무릎도 아프고 그러면 헷갈려요. 내 몸 미래도 모르고 근데 이제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무릎 관절염은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할 때 아프고 계단 오르고 아파서 전혀 필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절의 움직임이랑 관련된 거는 무릎 쪽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발을 디디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픈 건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 척추협착증은 가만히 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저린 느낌, 이 허리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됐을 때는 연골 문제거나 관절염 문제일 거예요. 오늘 긴 시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척추, 허리 디스크 협착증 없이 다 건강하게 잘 걷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